이렇게 치솟는 기름값은 물가와 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대종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가장 궁금한 게 국제유가, 그래서 네. 어디까지 오를까요? 일단 국제유가가 좀 어떻게 오르는지 한번 좀 짚어보면요. 국제유가가 오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수요 측면에서 보면 상황이 좋을 때 국제유가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경기가 좋아서 이 전력 등의 에너지 수요가 늘 때 국제유가가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공급 측면인데, 보통 중동 정세가 불안할 경우에 생산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렇게 국제유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 중인 이유도 바로 중동 정세의 불안, 그러니까 공급 측면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동, 특히 이란과의 미국과 이란과의 대결 격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란은 아시겠지만 석유 수출국이고 오펙에서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오는 11월 5일부터 이란에 대해서 원유 수출 봉쇄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란 제재가 시작되면 공급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루 약 50만 배럴 정도의 공급량이 크게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 감소의 이 해결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사우디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량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래서 영국의 한 원유 중개사의 이 애널리스트는 올해 브렌트유 가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앵커에서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80 수준이었는데 $100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연내 동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가 인상 분위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도 그래서 오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처의 이 자료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르게 되면 이 수입 물가는 2개월 뒤에 최대 6.5%가 오르고요. 이 생산자 물가는 5개월 뒤에 0.62%가 오르고,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소비자 물가는 5개월 뒤에 최대 0.15%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수출의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교역 조건도 최근에 좋지 못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교역 악화 조건이 지금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출은 좋은 상황이지만 국제 유가가 올라서 전체 교역 조건도 크게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물가와 관련돼서 주목되는 부분은 석유 화학 제품의 중간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나프타 가격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 나프타는 석유 정제 과정에 생기는 이 화학 원료로 각종 플라스틱이나 이 섬유, 고무 등을 만드는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그런 중간재인데, 국제 나프타 가격이 1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톤당 $584 정도였는데 지금은 톤당 $700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각종 플라스틱과 섬유 가격의 인상 압박도 심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 버스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공공요금의 상승 압박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항공과 운송, 항공 등 해운 등의 이 운송업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한항공은 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가 오르면 370억 원가량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의 이 영업 원가 중에서 유가 비중은 25%에서 많게는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값이 오르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유업계는 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제해 놓은 이 재고 마진율이 일단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가 상승이 계속 좀 장기화될 경우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원유 구매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마진율이 또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가 상승이 반가운 기업도 있는데 태양광 같은 이 대체 산업 분야,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 산업 전반에는 생산 비용이 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금리 상승기입니다. 유가도 그렇죠.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어떤 보다 면밀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